결혼 5년 차, 제 남편 지훈 씨는 늘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IT 전문가인 그는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보안관이었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제 스마트폰을 달라고 했어요. 보안 업데이트를 해줘야겠다면서요. 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폰을 건넸죠. 남편은 제 폰과 자기 폰을 번갈아 보며 10분쯤 무언가를 하더니 다 됐다며 폰을 돌려주었어요. 화면은 그대로였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제 삶의 안전을 챙겨주는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죠. 그 사소한 친절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갈 덫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화가 깨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평소 온화하시던 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어요. 이모님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놀라 제 문자 발신 목록을 황급히 확인했지만 그런 문자를 보낸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킹 당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변명이라며 화만 내셨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요즘 스미싱이 교묘하다며 위로해 주었죠. 남편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다정한 위로에도 제 마음속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결국 찾아간 시댁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이모님까지 와 계셨고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모님은 제게 실망했다는 눈빛을 보내며 자신의 폰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름과 번호로 발송된 장문의 문자.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짓말까지요. 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변호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돈에 눈이 멀어 집안 망신시킨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죠. 왜 내 발신 목록에는 문자가 없을까?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사흘 전 제 폰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해준다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설마 아니야! 지훈 씨가 왜?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싹트기 시작했죠.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몰래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죠.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그저 끔찍한 해킹 사건이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괴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전문가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기 휴대폰에서 전문가용 원격 제어 스파이웨어가 발견되었다고요. 모든 것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앱이었죠. 그리고 그 앱은 외부 해킹이 아니란 누군가 직접 휴대폰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치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그 다정했던 얼굴 뒤에 그런 악마 같은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요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죠.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지배했어요. 주말에 남편은 다시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어머니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저를 설득했죠.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어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요. 다시 찾은 시댁에서 남편은 제가 철이 없어 실수했으니 용서를 빌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왜 용서를 빌어야 하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남편이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아 끄는 걸 차갑게 뿌리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였죠.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지훈 씨가 보안 업데이트를 해준다며 제 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이모님께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낸 거고요. 저는 담담하게 진실을 밝혔어요. 말이 안 되냐고요.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얼마 전 아버지가 유산 일부를 증여해 주셨다고 무심코 말했던 바로 그 대화였어요. 돈을 노린 범행이었던 거죠. 저를 집안의 사기꾼으로 만들어 고립시킨 뒤 제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생각이었겠죠. 모든 증거 앞에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깔아준 건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바이러스였음을 깨달았죠. 남편이 말한 보안 업데이트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신뢰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벗어나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방어벽을 설치한 날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